다들 그 스포츠 경기 좋아하세요? 사람들에 따라서 스포츠 경기를 직접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스포츠는 별로 관심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 스포츠 경기는 우열을 가립니다. 그죠? 이 경기를 해서 룰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승패가 갈려집니다. 물론 무승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다음 또 뭐 육상이나 수영이나 빙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이 경기를 해서 이제 순위를 가립니다. 그래서 1, 2, 3 등에게 메달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지만, 보통 TV 채널에도 보니까 스포츠 채널이 여럿이 있고, 신문에도 보면 스포츠 관련 지면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또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 중에도 이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은 이 우열을 가리고 누가 이겼는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졌는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을 넣었는가, 1등을 했는가, 이런 게 재미도 있고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스포츠 경기는 여자들보다는 이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겠지만은, 이 머시마들은 꼬마 때부터 보면 항상 돌을 던져도 누가 멀리 던지는가, 누가 빨리 뛰는가, 누가 멀리 뛰는가, 하다못해 서가지고 오줌을 놓으면서도 오줌 줄기가 누가 멀리 가는가, 항상 이기는 그런 쪽으로 어릴 때부터 벌써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보면 어릴 때 소꿉놀이를 하거나 공기놀이를 하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이런 관계나 아기자기한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꼭 전쟁놀이를 하고 이기고 지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인간의 본성 안에는 뭔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에너지가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한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누구보다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 안에서는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기제가 작용을 합니다.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잘해야 되겠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되겠다 하는 게 작용을 하는데, 특히나 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주위 동료나 누구보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면 기분도 좋고,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보상도 따라오고, 내가 열심히 했는 만큼 또 잘했구나 하는 성취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을 하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내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성취됐을 때는 뿌듯한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어느 순간인가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렸을 때는 어느 순간 자기 몸에 건강이 깨어지거나 자기 주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더 잘하는 것을 추구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이 경쟁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이 비교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보다 어떤가, 그리고 또 비교되어지는데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옆집 아보다 우리 아는 저래 예의도 없고 지가 알아서 하지도 안 하고 옆집 아는 저래 지가 다 알아서 잘한다는데, 또는 옆집 아는 저래 공부를 잘해가 뭐 어떻다는데 우리 아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내 친구 누구 부인은 음식 솜씨가 좋아가 밥도 맛있게 하고 또 그 끼되면 딱딱 잘 이래 챙겨주는데 내 마누라는 와 이런가. 또 살림도 저 집은 참 살림도 야무지게 잘 산다는데 이 마누라는 내 나가 서기만 하고 왜 이런가. 누구 집 신랑은 돈도 잘 벌어준다는데 이놈의 남편은 왜 돈도 잘 못 벌어오는가. 누구는 또 승진을 해서 뭐가 됐다는데 우리 남편은 당신은 많어. 이런 비교가 많아질수록 이제 불행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 이 비교되는 것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자, 비교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누구보다도 뭔가를 좀 더 잘하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또 누구보다 내가 못하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약간 우울해지고 속상하고 슬퍼집니다. 자, 이러한 점들이 일시적이고 유연하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져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거듭되면서 어느 한쪽 감정이 고정이 되고 딱딱해지게 되면 이게 넓게 퍼져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늘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이게 쭉 전반에 깔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잘하는데 누구보다 나는 항상 뒤쳐져, 나는 뭔가 안 풀려 하는 열등감이 밑에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깔린 열등감은 다른 형태로 바깥쪽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이 열등감, 우월감이 강하게 되면 이제 의식의 영역에서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우월의식, 열등의식 그럽니다. 자, 이 우월감, 우월의식, 열등감, 열등의식은 사람들에 따라서 보통 자라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자라는 성장 과정 중에,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그랬지만 성공을 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실패를 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보통 자기 본인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이지만 이 우월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반대의 형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에는 굉장히 강한 우월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주 공손하고 겸손한 척 하게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거나, 또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애써서 잘난 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계속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이 우월감, 열등감을 느끼면서 삽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 지내다 보면 남들보다 잘했던 때가 있죠. 남들보다 뛰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어떤 때 어느 순간에는 남들보다 누구보다 못했던 때가 있죠. 그런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때는 조금 기분이 약간 안 좋았고 울적했고 속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것은 이제 리프레시 되고 잘 정리가 되면 사람들마다 이것이 정도의 차이가 다르지만 어떻게든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열등감, 열등의식, 우월감, 우월의식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본인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관계에서 이것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열등감, 우월감이 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보통 대화가 서로 열린 상태에서 오고 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 반해서 이러한 사람이 있게 되면 이 대화의 소통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조화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면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월감, 우월의식, 열등감, 열등의식은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 울타리를 치고 강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안쪽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보아서 나에게 그런 면이 있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월의식, 우월감 있는 사람은 이 명상에서 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사회에서 외로워지거든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를 부조화스럽게 한다면 사람들은 옆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게 되고, 우월감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역시 움츠려서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마음을 열고 소통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만의 울타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높고 귀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책도 많이 읽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서 그것을
얻었을 때는 이제 내가 했는 노력의 결과로 성취한 것들에 대한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는 내가 낸데 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에도 그런 게 있었죠. 무슨 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후배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때려서 기소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명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별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밖에서 쌓은 외형적인 것들, 내 자세는 아무리 많고 내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어떻다더라도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명상을 통해서 잘 나아가게 되면 비우고 닦여져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고 귀해진다고 하는 것이 바깥쪽에서 나를 높여서 뭔가를 내세워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우고 낮아져서 그냥 그대로 높고 귀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명상을 하러 와서도 명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 많이 던집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했습니까? 명상을 10년을 했고 5년을 했고 1년을 했으면 거기에서 내적으로 닦아 들어간 깊이가 순위가 정해집니까? 또 사람들은 이 일상적인 벌써 그 오래된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나이가 내보다 20살이 어리다, 내 아들 벌이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린애 같고 내보다 나이가 적어서 내하고는 한참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살아온 그 테두리 내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눈을 떠서 크고 길게 봐야 됩니다. 내 앞에 내보다 20살이 적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나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크고 길게 보면 윤회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나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사랑했던 부인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명상을 한 지 6개월 밖에 안 됐다고 하고 3년이나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전생에 수십 년을 닦았고 수백 년을 닦아서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짧은 틀에서 볼 게 아니고 큰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인도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상 박사학위를 받아왔다. 대단하죠?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명상에서 닦아 들어가서
강 깊이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책을 많이 보고 열심히 논문을 써서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는 것하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바깥쪽 관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명상의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신 분, 떠오르는 분, 아직 잘 안 떠오르는 분, 이게 어느 정도 떠올랐다면 그동안 우리 명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핵심 키를 손에 잡았다는 이야기고, 이게 안 떠오른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바깥쪽을 맴돌았다는 거죠. 뭘 가지고 어떤 스님을 만났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산에 가서 10년 입산수도 돌을 닦았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어떻게 알지.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선방 생활을 20년 동안 치열하게 했다. 10년 산속에서 지내면서 돌을 닦았다. 자, 제가 처음에 대도자연 그랬죠. 이거 전에 여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아상, 아집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자기가 어떤 낸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간 겁니다. 비워지고 낮아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이완을 이야기했죠. 비워서 닦여지면 낮아지는데 편안합니다. 안정된 편안함을 풍겨냅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휘둘리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돌을 닦았다 통했다 할지라도 이 방방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 내면을 보아서 알아차려서 자기 안에 있는 때와 허물을 닦아내면 맑아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참 맑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맑다, 맑지 않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 그 사람 안의 내면이 맑은가, 맑지 않은가, 이것을 보는 눈을 이제 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안에 맺힘과 얽힘이 있으면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내면 밝아집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서 그 사람이 밝은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밝은 것도 있고 자기가 문제를 풀어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밝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점점 더 나아가서 그 내적으로 내면의 세계가 밝음 속에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본질적인 본래의 진아, 자기의 본성을 향해서 나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향기를 풍겨냅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바깥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다른 새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